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1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간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58%, 그리고 코스닥은 2.14%,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며 마감되었는데,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실상 오늘 분봉상에서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거나 무언가가 특이점이라고 찾을 만한 점이라기보단 그냥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면서,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한 하루였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 이렇게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 정말 얼마나 오랜만인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1, 2, 3, 4, 5, 6,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만에 좀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여겨지는데, 실상 해결된 요소들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증시에 현재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 요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항상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 시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긍정적인 해석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빠졌어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보다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동이 펼쳐졌었는데, 사실상 두 번째 회동도 무언가가 큰 진전은 없었죠. 정해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 부채 한도 관련된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6월달 전에 만약에 이 부채 한도 협정이 잘 해결이 되고 상향을 시킬 수 있다, 상향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물론 높겠죠. 평소에도 극적으로 타결됐던 이력들이 꽤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전망을 1차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전 시간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감을 분명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추측을 하고 확률이 높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100%라는 것은 이 위험자산 시장에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좀 독단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담이 좀 개최가 된 예정인데,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한국을 방한했어요. 그리고 이제 G7 회의죠. 이번 주 금요일날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이 되었잖아요. 5월 19일에서 21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개최가 되고, 그 이후의 일정들이 어떤 일정이 있냐면, 월요일날 미국이래,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과 그리고 이사회 상임의장이 한국에 방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관계자들과 회담을 맺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 보면 안보라던가, 기술이면 기술이라던가, 이제 협력 60주년을 좀 기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21일에는 독일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일정 21일 독일, 그리고 월요일날은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소통이 좀 이렇게 예정이 막 돼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이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IRA 법안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은 못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도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은 딸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진출을 무언가가 막 반대하거나 강력하게 막거나 하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비중이 올라가고 한국은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한국 증시가 오른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요인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냥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연출이 되었었다 보니까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최근 낙폭이 확대된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무언가가 독단적인 상승 요인, 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출현했다라기보다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자의 장대 양봉에 무언가가 크게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 방향성이 잡힌 시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기존적인 저항 자리들이 지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중점적으로 차트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는 꼭 그렇지만은 못하잖아요. 전 세계에 너무나 다양한 돌발 변수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그중 하나의 요소다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증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